자, 2018년 4월 17일 소방직 한국사 보건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 사료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신식군대를 도입을 시켰던 개화파의 수장을 우리가 이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라고 봤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때 이제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게 되고요. 잠시 피신을 했던 그 틈에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면서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전개되었던 상황이 뭐가 있냐면, 도망갔던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 청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의 군사가 들어오는데, 이때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군사 고문이 바로 위안스카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단발령 시행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반발령 때문에 유생들이 일어날 거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본과 한성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84년입니다. 4번은 청일 양국 군대가 철수하였다. 청나라랑 일본이 양국 군대가 철수한 것도 역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맺어지는 텐진조약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역시 1884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하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사료에서 제시한 시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양반전. 이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걸 이제 찾으면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계층이 분홍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바쁘시니까 흔히 말하면 좋은 유적지라든지 또는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곧 한 달 뒤에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흔히 말하면 해외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 있는 여행부터 다니시겠죠. 여유가 생기면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조선의 분홍층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생각할 틈도 없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문화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화가, 서민 문화가 첫 번째가 사설시조가 있고요. 사설시조. 그 다음이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또 그림, 민화가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 그 다음 탈춤 또는 탈놀이.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대표적인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하면 지금 2번하고 3번 조선 후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민 문화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림 화풍이 진경상수한데요. 조선 전기는 산수하고 조선 후기는 진경산수화예요. 산수화랑 진경산수화의 차이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수화는 여기서도 제가 그릴 수 있는 거고, 진경산수화는 꼭 밖에 나가서 그려야 돼요. 진경,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화가 정선에 인왕제색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강전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지금 각각의 이 사건들의 여러분 왕들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이 아니지, 왕들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바로 조선 선조 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선조 때 이조전랑이라는 이 자리 때문에, 이조전랑직이라는 자리 때문에, 네, 붕당이 처음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붕당이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동인이 있고요. 서인이 있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적합하다. 김효원은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고요. 여기는 심의겸이가 적합하다 해서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이 김효원이가 채택이 되면서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습니다. 붕당이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동인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관직에서 물러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방에 가서 대동계라고 하는 사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동계라는 사조직에서 군사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안 그래도 권력을 못 잡은 서인에서 동인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군사 훈련을 하는 정여립을 너 그거 역모를 하려고 지금 사병 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걸로, 이걸 흔히 말하면 뭐 진짠지 음모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 어쨌든 동인 측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이거를 흔히 말하면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서인의 대표였던 정철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도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철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동인 측이 또 갈라집니다. 하나는 남인과 하나는 북인인데, 남인과 북인은 여기는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두고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정여립하면 여기는 선조 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정여립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인조반정은 여러분 인조반정이니까 여러분 인조죠. 여기 보세요.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여기 처리 문제, 아니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두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은 붕당이 어디냐면 광해군을 지지를 했던 북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는 서인 측이 인조반정을 도모를 하면서 인조를 왕위에 올리게 돼요. 인조반정. 그래서 인조반정은 인조 때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예송논쟁이죠. 예송논쟁은 현종 때 일어난 겁니다. 예송논쟁. 이거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종 앞에 등장하는 왕이 여러분 효종이에요. 효종. 그런데 이제 이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효종의 장례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조선시대는 흔히 첫째 아들이 죽으면 몇 년? 3년.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런데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닌데 왕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예송논쟁은 남인하고 서인이 두 개가 이제 마찰을 하는데, 1차 예송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예송논쟁이 있어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효종이 죽었을 때입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남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종이 첫째 아들은 아니나 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는 3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인은 아무리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일반 4대 부가의 예법에 따라서 여기는 1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누가 채택이 되냐면 여기는 서인이 채택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양반집대로 첫째가 아니니까 1년을 해야 된다. 2차 예송은 누구냐면 효종의 효종의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당시 조선시대는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이고요. 첫째 며느리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럼 여기가 1년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9개월이 채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남인에서는 이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년을 채택을 하고요. 서인은 9개월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채택이 되느냐? 바로 요게 채택이 되죠. 이게 바로 현종 때 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갑술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술한국은 숙종 때입니다. 숙종의 키워드가 환국이에요. 환국. 이때 이제 환국은 여러분 경신환국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환국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갑술환국. 요렇게 환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경신환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숙종에 지금 환국이라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집권당이 급격하게 교체를 하는 걸 우리가 환국이라 그래요. 집권당의 급격한 교체. 경신한국은 숙종 때 맨 마지막까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 어디냐면 남인이거든요. 남인. 근데 이제 남인 때 이제 경신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허적. 그래서 키워드는 허적의 기름 천막 사건이에요. 기름 천막 사건. 이 허적이 있는데 허적이 뭘 하냐면 자기 집안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없이 그때 당시 비가 오는데 막아주던 천막이 기름을 잔뜩 먹인 천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 이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 기름 천막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숙종이 궁궐에 있다가 밖을 보니 비가 와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허적대감의 집에 잔치가 있다는데 기름 천막을 하나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미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숙종이 화가 확 난 거죠. 내가 너무 남인한테 힘을 실어줬구나. 그래서 이 경신한국의 결과는 남인이 내려오고요. 서인이 올라가게 되는 게 경신한국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기사한국은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예요. 세자 책봉 문제. 이 장희빈은 남인 측에서 적극 밀어줬던 여인이에요. 남인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니까 남인은 찬성을 할 거고 서인은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세자가 숙종의 첫 아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딸도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자를 얼마나 숙종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인이 반대를 하니까 숙종의 눈밖에 또 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인이 내려오고요. 남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는 거죠. 갑술한국은 폐서인 복위 사건입니다. 쫓겨났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등극을 시킬 때 반대했던 남인이 다시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요게 이제 숙종 때 환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황국의 숙종, 예송의 현종, 그리고 인조 반정, 그리고 정렬인 모반 사건의 선종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왕 순서를 모르면 이것도 역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전순, 헌철, 고순 딱까지 조선시대 왕하고 고려시대 왕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